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는 반등했지만 비트코인은 빠졌고 리플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지금 타이밍은 통상적으로는 관망세가 나와주기 마련인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직접 연착륙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예 대놓고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 안 하기로 합의가 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것도 증시를 자극했습니다. 중국 침체 이슈, 고유가 장기화 이슈, 이런 것들도 걱정이지만 일단 금리 이슈부터 털고 가자,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세부적인 멘트들을 보면 이게 그럴싸한 측면들이 또 자리하고 있는데, 탄탄한 소비와 임금 상승이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의미 있는 멘트들이 조금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우려했던 방향성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6,000달러는 확실히 내줬고 지금부터 관건은 25,000달러를 잘 지지해 줄지 여부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24,800달러 지지 여부가 아주 엄청 많이 중요한데, 여기가 깨진다라면 23,000달러대를 거쳐서 최악의 경우에는 20,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요즘 인도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CBDC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하다하다 은행 계좌 정보 없이도 디지털 루피를 사용할 수 있게끔 CBDC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것 보고 먼저 떠오른 것은 단연 최근 리플의 인도 파트너 은행인 예스뱅크 이슈인데, 결과적인 부분만 정리를 하면 결국 인도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이 몇 년 안에 도래할 경우에 세상은 아주 많이 바뀐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리플의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미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스터카드 역시 중앙은행 CBDC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부사장이 직접 밝혔는데, 마스터카드의 이 CBDC 프로그램 파트너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이 메타코에 이어서 포트리스까지 커스터디 기업들을 거액을 들여서 직접 인수하면서 계열사로 만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보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FTX 사태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 중장기 대응을 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 기운을 불어넣은 인물은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커져서 기분이 매우 좋다,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기 연착륙 기대감을 대놓고 강조한 겁니다. 딱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계획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급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 우려로 시끄럽고 고유가 장기화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이건 또 뭔 자신감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주류 진영에서는 금리 인상 끝,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다소 진정됐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8월 CPI가 반등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졌다, 여행 수요가 개선되면서 다른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다소 멍청한 관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치가 않은 게, 중국의 경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 투자, 소비, 수출까지 모두 부진에 빠져서 지금 중국 경제는 말 그대로 늪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정 데이터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깔려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이밍 적절하게 제이미 다이먼이 등판을 해줬는데, 이 양반은 지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뉴욕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탄탄한 소비와 임금 상승이 지금 경제를 지탱하고 있지만 그 앞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세계 각국 정부가 술에 취한 선원들처럼 재정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강하다라는 말이 경제 호황 환경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 은행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채무 불이행률을 보이면서 몇 년 동안 대출 부문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대출과 서브프라임 신용자들의 자동차 대출 일부에서 긴장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은행 시스템 위기 시즌2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반등을 해줬는데,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래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25,000달러까지 깨지는 상황이 포착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4,800달러 위에 자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공포 단계가 악화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49%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존재는 FTX였습니다. FTX가 자산 처분 승인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4억 달러 규모의 보유 코인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시장을 억눌러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조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솔라나가 11억 6,200만 달러 규모이고 비트코인이 5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이 1억 9,2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법원이 OK 사인을 해주면 FTX는 해당 자산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쉐어스의 리서치 헤드인 제임스 버터필은 솔라나 등 FTX 보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자산 매도 압력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주일에 2억 달러 규모만 매도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가 이미 꽤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석 달 만에 25,000달러를 처음으로 반납한 상황, 이거 하나로 지금의 투심 상태가 다 설명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모든 강세장 전에는 지금까지 항상 거래소 악재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상황에서 거래소 리스크가 이렇게 하나 등장해줬고, 중앙화 거래소 주간 거래량 평균 역시 90억 달러 수준으로 2020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계산된 주간 거래량 평균이라고 하는데, 주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8월 거래량의 경우에도 220억 달러,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월간 거래량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소 리스크가 터지고 투심은 이미 쫄아있는 상황, 그렇게 위크핸드들이 탈탈 던지고 있는 상황, 강세장 직전 벌어지는 공포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항상 약세 국면이 이어질 때마다 강세장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폭락 주장입니다.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한다, 이더리움 1,000달러 폭락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진짜 재미있게도 지금 딱 이 타이밍에 이더리움 800달러 자유낙하 전망이 나와줬습니다. 벤자민 코엔의 주장인데, 이더리움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전보다 낮은 고점과 저점을 반복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기록했던 저점이 낮아질 경우에 800달러 아래까지의 하락도 충분히 가능하고 600달러, 500달러, 400달러까지 낙폭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진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 지점이고, 이렇게 강세장의 조건들이 거의 완벽하게 앞뒤깎기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흔들리면서 리플 XRP 시세 역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사실 시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인상적입니다. 먼저 인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인도 중앙은행이 은행 계좌 정보 없이 여러 은행에 송금할 수 있는 인도의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UPI에 디지털 루피를 연동하고 오프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 루피 CBDC 대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QR코드를 통해서 UPI와 디지털 루피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은행들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주일 전에 인도 예스뱅크가 UPI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게끔 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예스뱅크의 디지털 루피 앱을 통해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CBDC 거래를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을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인도 CBDC 대중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스뱅크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CBDC와 관련해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할 때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는 점,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도 중앙은행이 UPI를 구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리플의 파트너 은행 예스뱅크는 이미 구현을 해버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BDC 계획에 리플 레저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구 대국으로서의 인도, 전 세계 각국이 고령화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씩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나라,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는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40%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국민의 40%가 25세 미만 젊은 인구라는 것, 노동력과 더불어서 소비력도 엄청 풍부하다는 점은 상당한 생각거리를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구 대국 인도 정부는 그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름 이런저런 지금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초기도 아니고 완전 극초기라는 겁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인구수가 15억 명, 2064년에는 17억 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도 CBDC 사용 인구는 1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절반, 아니 반의 반만 CBDC를 사용해도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가 확보되는 건데, 거기에 리플의 기술력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다라면 이건 정말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XRP가 0.5달러를 반납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인이 되어서 그런지 마스터카드 부사장의 CBDC 프로젝트 의지는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담당 부사장인 라즈 다모다라는 마스터카드는 CBDC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CBDC를 다른 형태의 화폐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가 개발하고 있는 CBDC 프로그램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 바로 리플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